국민 라디오 정치 철학가이며 건축가이고 도시계획가이며 전쟁학자였던 또 문화 비평가였던 프랑스의 사상가 폴 비릴리오의 명저 중에 속도와 정치가 있습니다. 비릴리오의 관심은 속도였습니다. 속도를 외면하고서는 사회사나 정치사, 군대사의 진실에 올바르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태껏 지구촌은 속도를 갈수록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 속도의 증진이 국가보다는 기업을, 노동보다는 자본에 치중하는 신자유주의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비릴리오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초단기, 초저비용 건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완성한 이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되묻겠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8회 경부고속도로로 누가 행복했나.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여보세요. 324호 검사실 김검사입니다. 주진우 기자시죠? 정으로 나와주세요. 잠깐만 다녀가시면 돼요. 검사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못 나가겠어요. 검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근데 검사님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못 가겠어요. 천기누설 주기자의 사법 활극. 검사님께 전화 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 끝. 그러면 검사님이 당황하십니다. 100여 건의 고소 고발과 수십 차례 소환 경험을 가진 주술사, 아니 주기자가 알려주는 친절한 소송 설명서.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서점 매대 좌측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민족중유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민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시민 경축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얽힌 민족적인 일대 예술작품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공사를 통해 우리의 저력과 무한한 에너지와 강인한 의지를 가진 민족임을 실증조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전 국민은 여기에서 얻은 자신과 의지와 용기로서 조국군대 화작업에 단결해 나간다면 1968년 2월 1일 착공해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준공된 경부고속도로. 이 구상은 박정희로부터 비롯됐다. 1964년 그가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우토반을 보고 고속도로를 눈여겨보게 됐다는 것이다. 임자. 예. 이 아우토반 이 누가 건설한 거야? 히틀러입니다, 그가. 이 저속도대로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면 될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한다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가능할 겁니다.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 조금 지나 부산에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일을 보고 다시 출발하면 밤에는 좋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편도 반나절 거리라 이 꿈 같은 얘기구만. 이후 박정희는 세계 각국의 고속도로 자료를 틈나는 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 구상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계획이 빛을 봅니다. 당시 건설부에서 일했던 김의원 씨가 회고한 일화입니다. 예, 국토계획국장 김용입니다. 김 국장, 청와대로 급히 들어와야겠어요. 지금요? 네, 지금요. 각하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올해가 대선 아닙니까? 국토계획에 포함시킬 공약을 제목만이라도 내라는 분부십니다. 예, 하여튼 그럼 1시간 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공약을 제목만 내라고? 시행 가능성 검토도 안 하고? 할 수 없지. 하라면 해야지 뭐. 자, 그러면 뭘 내나. 그래, 뭐 필요한 거야 술술 나오지. 이 4대강 개발, 10대 한 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이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렇다고 박정희가 건설교통부 국장 방안을 받아들고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한 것은 아니다. 나름 남몰래 조사를 했다. 1965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에 의뢰해 이른바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당시 IBRD의 진단은 이러했다. 한국의 교통망은 철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 예측치를 볼 때 3,300km의 도로를 추가로 포장해야 합니다. 3,300km 도로 추가 포장이라면 이 안에 경부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계속 들어보자. 노선은 동서를 잇는 서울과 강원, 강릉, 광주와 경북, 포항 이런 횡단망이 좋겠습니다. 또 삼척과 속초, 대전과 목포를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가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가 적절하다는 말. 그것이 국토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나 박정희는 엉뚱하게도 서울 부산 간 노선, 즉 종단을 택하는데 서울 부산 간 복선철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서울과 영남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한 것.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착수했다. 정부에서는 건설부 장관,
민간에서는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투톱이 되어 실무를 맡고 청와대가 최고 사령탑이 되어 계획 수립, 진행, 점검 등을 두루 지휘했다. 당시 박정희는 집무실에 온통 지도를 펼쳐놓고 직접 자를 대고 선을 그리면서 계획에 몰두했다. 정주영 역시 건설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사를 독려했다고 한다. 이 정 회장. 예, 각하. 내일이 준공이란 말이지.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야. 예, 다 각하의 영도력 덕입니다. 착공 뒤 불과 2년 5개월이라는 속도는 이 경부고속도로의 속도만큼이나 경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런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됐다. 이 도로는 경제성장 신화의 견인차가 됐을까? 함규진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의 평가다. 굳이 국토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된 뒤 한동안은 신설된 고속버스를 이용한 개인 여행용으로 주로 쓰였고 생각보다 화물 운송로 기능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동차 구매 수요를 높여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마이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 기존 도로 포장 대신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선택한 건 아마도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힘과 기술로 이뤄낸 대역사라는 말도 어폐가 있다. 이거 봐! 일 안 해? 이래가지고 언제 공기 맞출 거야? 왜 여기서 널브러져들 있어? 어제도 4시간밖에 못 자서. 누가 터널 손으로 파래냐? 폭포를 하는데 뭐가 힘이 들어? 서둘러! 어서 가서 발파 준비해! 예. 이봐 자네! 자넨 뭐해? 자네도 지금 졸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설계도면 검토하느라고. 한정된 예산이라 어쩔 수 없어. 군소리 하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예. 발파할까요? 그럼 서둘러 해야지. 예, 그럼. 아니,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에? 발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서둘러 하라고 했지 지금 하라 그랬어? 게다가 저기 사람 지금 폭발물 설치하러 가는데 지금 터뜨리면 어떡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한 청와대와 현대건설의 구호는 한결같았다. 더 빨리, 보다 빨리. 그러다 보니 휴일도 없이 매일 19시간 이상 작업하느라 사고가 잇따라 77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통 후에 말썽은 연발했습니다. 개통 뒤 1년 만에 보수 공사가 시작돼 10년이 지났을 때는 보수 비용이 고속도로 건설 총 비용을 훌쩍 넘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게으른 한국인을 근면한 한국인으로 탈바꿈시키고 마침내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정신적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진짜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안 됩니다.
실상은 감춰진 채 긍정의 언어로 겹겹이 쌓인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건설 신화. 그 신화만큼 과장된 마타도어가 있었다.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다는 낭설이다. 정교재 한국경제신문 눈설 실장의 강연 내용 중 일부. 고속도로 반대 돌멩이 던지고 김대중, 김영삼이 포크레인 앞에 가서 들어눕고 이랬다고. 들어누웠어, 김대중, 김영삼이. 이 모략은 김대중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박정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인한 실천력으로 끝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사실은 어떤가? 팟캐스트 이 박사 이 작가의 EJ 2회 방송분. 박정희 얘기하면 항상 경부고속도로 얘기해. 그러면서 최대 업적이라고 최대 업적이라고 김대중이가 뭐 고속도로에서 들어 누워서 반대를 했네. 그런 김대중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C8. 국회 속기록을. 고속도로의 상식은 내륙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갖고 수출과 직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 부산간보다 오히려 서울, 강릉, 삼척, 속초 그리고 포항, 부산, 순천, 여수, 광주 이거를 잇는 게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의 유일한 지하자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대중이 형이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형은 고속도로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봅시다. 중부, 영남, 호남, 영동, 동해, 남부, 경인 이렇게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만 얘기했지. 김대중은 이렇게 7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어디서 씨발 들고 와가지고 김대중이가 고속도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국회 속기록에 다 있는데. 내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들어누워 공사를 방해했다는 유언비어까지 있었어요.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갖고 반대했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내 주장은 이거였어요. 첫째, IBRD가 국토횡단 노선, 즉 동서구간 건설이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음에도 국토종단, 즉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둘째, 부동산 과열과 특정 기업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셋째, 지나치게 빠른 도시화를 부추겨 농어촌이 피폐해지고 도시 인구 유입이 증대된다 했어요. 이런 김대중의 주장은 과연 기우였을까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국토 종단이 되면서 강원도 호남권의 경제적 소외감은 심화됐고 강남 땅값을 비롯해 전국 땅값이 180배 폭등해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서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고 서울 집중화 현상, 즉 이농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다시 함규진 씨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싹을 틔운 하면 된다와 빨리빨리 의식이 한국인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면서 이후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룩하는 코드가 된 반면 무조건 이기면 장땡이다,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문제는 잊어라 등의 그런 처세술이 꽃피우게 됐습니다. 공작 정치에 흑색 선전을 해서도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 뇌물을 먹이고 부실 재료를 써도 대형 공사를 따내면 그만이다. 입시 부정을 해서라도 명문대에 들어가면 그만이다. 표절하고 사재기를 해서라도 베스트셀러를 만들면 그만이다. 정부에서 민간까지 사회의 구석구석 일단 길부터 닦고 보자.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인지 그 길에 문제점이 없는지 따위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철학도 영혼도 없는 세계관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함규진은 그러면서 그런 세계관이 다리와 백화점을 무너지게 했고 결국 외환위기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하여 반성하던 시기도 어느새 잠깐이 됐고 지금 바로 여기 온갖 소통을 거부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이던 시절을 방불케 하는 일 추진 방식이 이 땅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 왕국으로 타락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한 부동산 업자의 말입니다. 1966년에 박정희 정부는 서울 한강 이남을 토지구역 정리사업 예정지로 묶었습니다. 강남 개발 대역사가 시작된 거죠. 당시 말죽거리 땅값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즉 평당 300원 정도였고요. 제3한강교, 즉 한남대교 건설 계획,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는데, 이 도로가 뻥 뚫리고 주변에 건물들이 척척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 그 양재동 사거리 요지의 땅값은 3.3제곱미터당 1억 원 안팎입니다. 반세기 만에 30만 배나 오른 셈이죠. 이 똥값만도 못한 땅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한 셈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맛이 가게 된 셈이지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500만, 경상남북도에 1,300만이 몰려 삽니다. 4,800만 인구 중에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3,800만입니다. 인구의 4분의 3입니다. IBRD의 조언대로 동서횡단으로 했다면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는 지금처럼 불균형 상태였을까요? 강남 1970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욕망의 땅, 강남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악한 암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5.16 쿠데타 출신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신가 봐요. 며칠 전엔 5천 원에도 안 판다 그러시더니. 싸게 후려치긴 했는데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 하기 나름이지. 방법은 이러했다. 일단 헐값으로 산 땅을 우리끼리 몇 바퀴 돌려보자고.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고급 과정 돌려치기. 그래서 땅값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지. 이리하여 최초 매입가 3,000원짜리 땅이 2만원짜리 금싸라기 땅으로 되돌아오니 그 사회의 타락의 척도는 욕망이 심지어 신화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여전히 신화로 터잡은 이상, 땀 흘려 돈을 버는 이들의 허탈감이 더해지는 이상, 불의가 판치고 성실히 짓밟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함규진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의 한겨레 20일 기고문을 토대로 지금까지 기획,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 보이스비 그네셔스, 내레이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역사의 정의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